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검진 후 듣게 되는 당뇨 전 단계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약을 먹기 전, 우리가 먼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분의 조용한 회복 이야기를 통해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펼쳤지만 이번에는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복혈당 주의, 당화혈색소 경계,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매한 중간지대,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위급하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톤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내 순자 씨에게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래요. 전 단계? 그럼 아직 당뇨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관리를 해야 한대요. 그 나이에 그 정도는 다 그래요. 옆집 아저씨도 그랬는데 아직 잘만 지내시던데요. 순자 씨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도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 지금 당장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말. 그날 저녁 민수 씨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 국 한 그릇. 식사 후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려고요.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식후에 느껴지는 나른함, 소파에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뻐근함,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느껴지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라고. 검진 결과를 받은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민수 씨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고 침대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두 시간이면 괜찮아졌는데 요즘은 오전 내내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더 심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느새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주무세요? 순자 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새 너무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민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점심 먹고 잠깐 눈을 붙이면 개운했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들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한밤중에 자주 깼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화장실에 가야 할 때도 있었고 그냥 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아침이 되면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갈증도 자주 느꼈습니다.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 모든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예순을 넘으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요새 밤에 자주 깨. 나도 점심만 먹으면 졸려 죽겠어. 그러게. 나이가 나이니까. 그렇게 민수 씨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다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일상.
움직임이라고는 화장실 가는 것과 식탁까지 걸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운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활동량 감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민수 씨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 씨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야, 너도 당뇨 전단계래?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응, 지난번 검진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래. 벌써 몇 년째인데 별일 없어. 당뇨 전단계는 당뇨가 아니잖아. 그러게. 의사 선생님도 생활 습관 개선하라고만 하셨지. 약 먹으라는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 그럼 된 거지 뭐. 약 안 먹으면 된 거야. 친구들의 대화는 민수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당뇨 전단계라는 말이 주는 애매함은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관리.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수 씨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 건지 막연했습니다. 새벽 3시 민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다가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말. 그 말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요? 친구들처럼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늦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건 아닐까요? 당뇨 전단계라는 것은 사실 경고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방식으로 계속 살면 곧 문제가 생길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 한 건강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진행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갈증, 수면 장애, 식후 졸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당뇨 전 단계가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이라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 단계는 애매합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당장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룹니다. 민수 씨도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걸어야지. 다음 주부터는 식사량을 줄여야지. 하지만 내일이 오면 또 미루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민수 씨는 오랜만에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가 무릎이 불편해서 대신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갔던 곳이었지만 요즘은 순자 씨가 주로 다녀오고 민수 씨는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을 나서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을 걷지 않았는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랜만에 걸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숨은 점점 더 가빠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담벼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왜 이러지? 공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를 걷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시장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장을 볼 기력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조금씩 계단이 섞인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짧은 계단이었는데 이날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는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왜 그래요? 순자 씨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아니, 그냥 시장 갔다 오는데 숨이 좀 차서. 순자 씨는 민수 씨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걸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랜만에 걸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숨이 차던 느낌, 다리에 힘이 빠지던 순간, 계단을 오르지 못할 것 같던 공포. 이제 약을 먹어야 하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했을 때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했었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야 하는 때가 온 것일까요? 이제 끝인가? 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일까요? 걷지도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몸을 안 썼나? 시장까지 가는 10분 거리.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민수 씨는 그 거리조차 걷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거실과 침실, 화장실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은 1층이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경로당에 갈 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1층에만 머물렀습니다. 민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약을 먹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걸어보려고요. 갑자기 왜요? 어제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그러니까요. 너무 안 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걸어봐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는 마세요. 네, 조금만 걸을게요. 민수 씨는 그날 오후 집 근처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불과 5분을 걷고 나서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덜 놀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5분을 걷고 또 쉬었습니다. 그렇게 총 15분 정도를 걸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 혈당,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건강 정보 사이트에서 읽은 내용이 민수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당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옵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하고 이것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보내 에너지로 사용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끌어다 씁니다. 하지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고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민수 씨는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을 쓰지 않아서 혈당이 올라간 것이구나. 또 다른 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면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식습관 개선입니다. 약물보다 먼저 생활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민수 씨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는 결과일 뿐, 원인은 생활이다. 민수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혈당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수치를 만들어낸 자신의 생활 방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고 움직이지 않고 먹고 나서 바로 눕고.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생활이 원인이라면 생활을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민수 씨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내려간대.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약 먹으면 되지. 한 친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약 먹으면 간단하잖아. 왜 고생해? 그렇긴 한데 약 먹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고 싶어서. 우리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 무릎 나가.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운동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나아. 민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민수 씨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운동. 그 단어는 시니어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하는 그런 것. 무거운 것을 들고 빠르게 뛰고 온몸에 힘을 주는 그런 것. 나이 든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게다가 주변에서 운동하다 다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를 삐었다, 발목을 접질렀다. 그런 이야기들이 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 씨는 한 재활운동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젊은 강사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한 발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운동인가?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였습니다. 저런 걸로 효과가 있을까? 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강사가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저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아, 그러시군요. 먼저 앉으세요. 강사는 민수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 평소 활동량, 불편한 곳이 있는지 등등. 현재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거의 안 걷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내는 편이에요. 계단은 어떠세요?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요즘은 좀 힘들더라고요. 숨도 차고.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선생님께 필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이요? 네.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땀 흘리고 힘들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선생님께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바로 앉지 않고 10분만 걷는 것.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발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것.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기를 몇 번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움직임입니다. 민수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바로 앉아 있으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하지만 식후에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혈당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 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 그 단어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민수 씨는 한 가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지 않는 것. 저녁을 먹고 나서 평소 같으면 바로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잠깐 걸어보려고요. 조심하세요. 민수 씨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10분이었습니다. 멀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10분을 채우는 것. 한 바퀴, 두 바퀴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민수 씨는 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10분이 채워졌을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에 약간 땀이 맺혔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어떠세요? 괜찮네요. 생각보다. 그날 밤 민수 씨는 평소보다 잠이 잘 왔습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수 씨는 다른 것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후에는 그냥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오직 저녁 식사 후에만 10분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수 씨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 운동 생리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변화를 만들려면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급격한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단 하나만 바꾸십시오.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습관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다음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민수 씨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식후 졸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졸리긴 해도 참을만 했습니다. 억지로 잠을 안 자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기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일어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몸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밤 수면이었습니다. 여전히 한두 번은 깼지만 다시 잠드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깬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요새 좀 나아 보이세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민수 씨는 웃었습니다. 확실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10분 걷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다행이에요. 계속하세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10분 걷기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려볼까? 저녁뿐만 아니라 점심 후에도 걸어볼까? 하지만 민수 씨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사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꾸준히 안전하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 씨는 재활운동센터에 다시 갔습니다. 강사에게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매일 10분씩 걷기를 한 달 동안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덕분입니다. 몸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걷기에 더해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력 운동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강사는 민수 씨에게 몇 가지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 제자리에서 무릎 들어 올리기. 모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이런 동작들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강사는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다리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제일 크죠. 이 근육들이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근육들을 강화하면 혈당 처리 능력이 좋아집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걷기도 좋지만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움직임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강사는 주의사항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천천히 변화가 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고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시면 바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민수 씨는 그날부터 새로운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점심 후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 10회. 그리고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다가 다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모든 날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와서 걷기를 건너뛰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귀찮았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 힘들었습니다. 장마철이 되자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집 안에만 있었고 걷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 씨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식후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나.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노력한 것이 사흘 만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쳤을 때 민수 씨는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보다는 힘들었지만 전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중단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구나.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쉬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하루나 이틀 쉬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건강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100점을 받으려고 하다가 80점이 나오면 포기하는 것보다 70점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민수 씨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안 보이면 화가 났고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순자 씨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짜증이 났습니다. 마음이 좀 더 평온했습니다. 요새 기분이 좋으세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웃으세요. 예전에는 잘 안 웃으셨는데.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몸이 좋아져서일까요? 한 운동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체 활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움직이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움직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을 많이 느낍니다. 집에만 있고 할 일이 없고 몸이 불편하니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니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 더 움직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은 20분 걸어볼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갈까요? 그럴래요? 함께 걸으면 좋겠어요. 그날부터 부부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걸을 때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풍경을 보고 가끔 벤치에 앉아 쉬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도 무릎이 불편했지만
천천히 걷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걷고 나면 무릎이 덜 뻣뻣했습니다. 같이 걸으니까 좋네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밥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보다 천천히 먹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1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을 음미했습니다. 순자 씨와 대화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 요새 밥을 덜 먹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무리해서 굶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예전만큼 배가 안 고파요. 한 영양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낍니다.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빨리 먹으면 배부른 줄 모르고 계속 먹게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먹으면 적당한 양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식욕 조절이 잘 됩니다. 과식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민수 씨는 특별히 금지 식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거나 단 것을 절대 먹지 않는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먹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밥을 조금 덜 담고 반찬을 다양하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앉지 않고 걸었습니다. 덜 먹는 것보다 천천히 먹는 게 더 중요하네요. 민수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아들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좀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운동이요? 무슨 운동하세요? 걷기. 그리고 간단한 동작들 좀. 대단하시네요. 계속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은 조심하세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 씨는 평소처럼 걷기를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책하러 가는 거야. 저도 같이 가요.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손주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산책해요? 응, 매일. 왜요? 할아버지 몸이 건강해지려고. 할아버지 아파요? 아니,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할아버지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함께 걸으며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면 어쩌나,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어쩌나. 그 걱정이 잔소리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은 다니세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 씨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가족들도 안심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멋지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나이 들어서도 걷고 싶어요.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정기 검진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작년에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던 그곳이었습니다. 피를 뽑고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민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수치가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많이 내려갔네요.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민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무슨 관리를 하셨어요? 걷기 운동이요.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앉지 않고 움직였어요. 잘하셨네요. 계속 유지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 씨는 결과지를 들고 걸었습니다. 숫자가 좋아진 것이 기뻤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바뀐 것은 생활이었습니다. 숫자가 좋아지기 전에 민수 씨의 하루하루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걷고 움직이고 천천히 먹고 잘 자는 생활. 숫자는 그 변화를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잘 됐네요. 집에 도착하자 순자 씨가 기뻐했습니다. 응, 정상이래요. 축하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멈추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공포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신호. 그리고 민수 씨는 그 신호에 응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검진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야, 정상이래. 정말? 어떻게? 걸었어. 매일. 그것만으로? 응.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앉지 않고 좀 움직였지.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봐. 어렵지 않아. 근데 무릎이 아픈데도 괜찮아? 천천히 걸으면 돼. 무릎에 물이 안 가게. 민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다는 것.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는 것.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라는 것. 나이 때문이 아니야. 방식의 문제지.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 움직였어. 몸을 안 썼어. 그래서 아픈 거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 그것은 병이 되기 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몸이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바꿔라고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건강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상당수가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고 당뇨로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관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는 기회입니다. 두렵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내준 것이니까요. 지금 바꾸면 충분히 늦지 않다. 민수 씨는 그 말을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발뒤꿈치 들기.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집 주변을 10분 걸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10분 걸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순자 씨와 함께 20분을 걸었습니다. 하루 총 40분.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식습관도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먹고 적당량을 먹고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금지하는 음식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조금 줄었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했고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가끔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완치보다는 유지. 민수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시니어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새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은 이웃 어르신이 민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민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3가지만 하시면 돼요. 3가지요? 첫째, 걷기.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한 번에 못하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돼요. 특히 식사 후에 걷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둘째,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셋째, 식후 움직임.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지 마세요. 10분만이라도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걷거나 가벼운 동작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많이 안정돼요. 민수 씨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하세요. 어르신은 민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를 내볼게요. 지금도 민수 씨는 매일 걷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집안이라도 걷습니다. 움직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쉬는 날도 있고 피곤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당뇨 전단계라는 진단은 민수 씨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몸이 보내준 신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아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수 씨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고 민수 씨는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손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웃으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은 아직 민수 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도 자신의 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인생은 다시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당뇨 전단계는 두려운 진단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몸이 지금 바꾸면 늦지 않아라고 말해주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입니다. 식후 10분 걷기,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천천히 먹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뇨 전단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 양질의 단백질인 생선과 두부, 그리고 견과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제된 탄수화물, 단 음료, 가공식품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으로는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식후에 나눠서 하면 됩니다. 여기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 제자리 걸음 같은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뇨 전 단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은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인생은 다시 흐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